자, 일단 교과서의 특정 부분 어려운 게 있었습니까? 없죠. 교과서는 뭐 원문 자체는 어렵지 않고 변형이 이제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 이거는 넘어갈게요. 우리가 23년 6월부터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질문입니다. 기술 자원이 미치는 영향력, 긍정, 부정 모두 깊이 있게 고려해보자는 내용인데 질문? 이 질문 관련 질문? 없어요. 다음. 자, 이거 특정 지방 특색 요리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딱 그 정형화된 표준화된 규범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못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인 유행에만 따라가고 있고 그 영양학자들이 이미 치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쭉쭉 다 넘어가면 나는 오늘부터 해석 시험을 보기 시작해야겠네. 들으면 안 돼도 해석은 다 볼 수 있겠어요. 얘는요, AI 괜찮아요. 제가 이 언길 이게 언길인 거 아닌가? 언길은 다른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없어요. 빨리빨리 말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뭡니다. 다음 요거 교육이 식 나오네. 기둥이며 그 근간은 공통 언어를 제공해야 학문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만든다. 야. 저기 그 하나의 개념과 표현 방식에서 그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개념에서의 개념의 한 가지 방식에서 또 다른 개념의 방식을 바꾸는 법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미술에서의 추상과 국어에서의 추상은 사실은 같은 거겠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대로예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추상 기법이라는 것이 미술에서의 추상 기법으로 미술의 추상 기법과 어떠한 차이나 공통점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국어에서의 추상을 추상이라 하지 않고 무슨 변곡 기법이라고 말했고 미술에서의 추상 기법은 추상 기법이라고 말했다면 그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르니 이게 이 두 부분이 서로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공통점이 있는지 없는지 애초에 비교해서 할 수가 없겠죠. 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근데 개념이 같다면 서로 비교할 수 있고 치환할 수 있고 변경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꾸는 방법이라는 건 이 개념을 다른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꾼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셰익스피어? 멍충이 없어요. 다음 더워요. 부채 다음 규제를 엄격하게 했더니 오히려 그 규제를 벗어날 혁신안을 찾아서 더 기업을 발전하고 이윤을 얻는다.
없고요. 자, 청소년기 때 제가 주제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말랑말랑했던 뇌가 독서를 통해 많은 것을 습득하지 나이가 들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지식 흡수가 안 됩니다. 없어요? 다음 대중적인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다음 정책 평가할 때 30번이요. 이거 다시 과거로 가네요? 30번이요? 아, 괜찮아요. 또 여기 있어요. 제가 좀 느리게 할까요, 여러분? 속도가 진짜 빨랐구나. 그거 그 부자가 좀 동물들이 어. 정리해줄까 내용이 잘 납득이 안 돼. 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부자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네. 그냥 내용이 잘. 그 부자 되는 얘기만 해보면요. 옛날에 부자 나라 농부 상준이랑 가난한 나라 농부 지원이가 살았어요. 근데 부자 나라 상준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았어요. 가난한 지원이는 보조금 따위는 없습니다. 자, 상준이가 물건을 팔아요. 자, 이 물건의 소비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지원이도 물건을 팔아요. 비슷한 제품인데요.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가격이 4,000원입니다. 아니! 누가 그러죠? 지원아, 너 이렇게 하면 못 팔아 임마. 가격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죠? 그 얼마 낮춰야 돼요? 3,000원이라도 맞춰야 최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 3,000원 못 맞춰요. 왜 못 맞추냐면 3,800원이 생산 단가야. 너 이렇게 팔아, 4,000원에 팔아 200원 남는 거야. 그나마 200원도 못 되면 가져갈 게 없어요. 3,000원은 수지가 안 맞아. 그럼 너 무조건 4,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상준이는 3,000원에 팔 수 있어요. 상준이 생산 단가가 훨씬 낮아요. 아니면 생산 단가가 같을 수 있어요. 상준이도 생산 단가가 3,000원 가격은 똑같다고 쳐볼게요. 상준이도 똑같아요. 그러면 상준이는 너보다 더 손해죠. 맞아요. 왜? 너는 얼마 손해야? 너 손해 아니고 200원 플러스잖아. 그나마. 그렇죠? 너는 그나마 200원이 플러스인데 상준이는 800원이 일단 최소 손해죠. 맞아요. 그러면 상준이가 800원 손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상준이는 많이 팔겠죠. 너는 못 팔아요. 그럼 상준이 이렇게 팔아 손해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요?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서 상준이가 이기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이 뭐냐면 상준아 너 싸게 팔아. 괜찮아. 내가 너 싸게 판 만큼 네가 못 번 돈 내가 대신 줄게.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너한테 용돈을 챙겨준다는 거예요. 용돈. 물건값의 일부를 대신 줘요. 소비자 대신에. 그러면 누가 당연히 계속 물건을 팔아요? 부자나 상준이가 계속 많이 팔겠죠. 그래서 부자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왜 또 궁금한죠? 어떤 부분? 그 보조금이 그 부자 나라에 더 많이 이유가 그 나라가 부자 나라에 보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보조금을 누가 주는 거예요? 농부들한테가. 맞아요, 네. 근데 부자 나라가 그 주는 상대적으로 부유하니까 그 보조금을 더 많이 줘. 아니요, 보조금의 그 경중이나 정도차 비급급이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는 보조금이 없어요. 정부가 못 사니까 보조금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혼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그런 게 차별적인. 맞아요. 가난한 나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됐나요? 네.
아, 보조금이 둘 다 주는 줄 알았군요. 아니, 아프리카는 줄 돈이 어딨어요. 국민 착착이 바쁜데. 네덜란드 꽃 넘어가? 다음 했고. 아, 쭉 됐죠? 쭉 됐죠? 정치평가. 일차적인 목표에만 눈이 멀어서 그 바이퍼젝트, 부산물이나 부정적 효과 이런 것들을 못 본다는 내용이었고,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넵. 컨트롤 프로 있잖아요. 넵. 아, 컨트롤 4가요? 그럼 혹시 이렇게 쓸까요? 4개. 아, 이것도 싫어요? 아, 그래서요. 아니, 근데 자동차 다 있겠죠. 컨트롤 4, 네, 맞아요. 이때는 자동사를 쓰였겠죠. 우리가 사실 되게 알게 모르게 많은 동사들이 자동사가 다 있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어법 포인트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런 게 아니라요. 자, 타동사. 오, 진짜? 없어. 선생님 찾아본 거니 혹시? 타동사네 진짜. 자동사가 없네. 그럼 이게 수거야? 여기다 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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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고. 진짜 그럼 비문에 가까운 거네요. 투부정사가 동사가 맞고요. 전명구가 빠져도 뒤에 목수가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엄밀히 사전적으로 따지면 비문이 맞네요. 잘 찾았어요. 아주 뇌의 눈이군요. 보라는 색깔을 안 보고 대단하시네. 아니야, 디테일하게 잘한 거야. 이미 색깔을 다 지배하고 나니까 한 명 한 명 챙겨준 거 아니야, 그치? 홀이 이렇게 있길래 또 뭐야 이 새끼야 그랬더니 저요? 저 동사 뒤에 붙었는데 왜 붙어있나? 이렇게 찾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디테일 요원이에요. 다음이요. 선생님, 저기 지문에서 오히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했잖아요. 네. 현실 세계에서는 변인들이 관계가 있어서 실험의 근본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과학 실험을 현실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현실 세계는 실험실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예측, 행동, 생각. 우리 지수 언제 질문할 거야? 지수만 보고 있는데. 바람잡이만 하고 계속 반전쟁. 자, 26. 이게 22시가 날아가는 시간이지. 비슷하면 안 되는 거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기억해요. 뿅뿅뿅 25부터 도표 뿅 월드뱅크 고척도 국가발전의 척도는 경제적인 성장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당. 네,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어컴퍼이잖아요. 네, 앞에도 어컴퍼이 나왔는데 네. 이게 어디요? 아니 다른 친구. 네. 근데 수반 하다도 있고 네. 수반 되다도 있는데 네. 저걸 네. 소문으로 사용할지 능동으로 사용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왜 타동사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로 시작하는 게 다 통사돼요. 네.
네. 네. 아니 이렇게 해도 한 번 안 써서 네. 자, 어컴퍼니를 쓰면요. 이제 A가 주어고 어컴퍼니 목적어가 B일 경우는 해석이 A는 B를 수반 동반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동물원에 갈 때 안 돼. 동물원에 갈 때 양육 다 돼. 이게요. A, B가 종속적인 관계가 될 때도 있고 A, B가 수평적 관계일 때도 있다. 그래서 바꿔도 말이 되는 경우와 바꾸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공식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평 관계라면 이때는 바꿔도 compatible, 양립 가능, 호환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후속 조치로서 나타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은 환경 오염을 수반한다라고 말할 땐 절대 평행적 관계가 아니죠. 이건 지향적인 거, 지양적인 거, 이게 부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경제 발전이 A에 와야 될까, B에 와야 될까? 맞아, A에 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고 얘가 뒤따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는 봤죠? 경제 발전이 선행되면 후로 환경 오염이 수반되는 거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제 발전 accompanies 환경 오염 이렇게 쓰거나 또는 환경 오염이 수동태가 된다면 환경 오염 it is accompanied by 경제 발전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실제로 볼게요. 예시를 여기는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네. 경제 성장, 환경 변화와 환경 변화는 그 여기 또 안 되네. 경제 발전을 수반한다. 그래서 환경 변화. 이거 무조건 부정으로 봐야 됩니까? 환경적 변화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조건 부정은 아니죠. 긍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애매하긴 하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으나 저도 이게 실제로 쓰는 용례를 상당히 다양하게 본 경험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지 아니면 희소한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는 사실 바로 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아니에요? 경제 성장을 동반하는 수반하는 환경 변화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 이 말과는 별개로 제가 아까 선행과 후행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일 수도 있냐? 동시일 수도. 결론 제가 이건 이렇다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 정리할까요? 네. 고마워요. 선생님, 네. 그 처음에는 네. 그 경제 성장이 네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전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왜 그 초기에 그걸 막는 게 그 후에 나타난 이유보다 그게 갑자기 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요? 딱 여기밖에 없지 않아요? 여기 있네. 어떤 글이요? 현상 설명만 하고 끝나는 글이 있는가 하면 현상 설명하다가 그에 대한 대처, 해결책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죠. 언급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건 그냥 끼치는 문제의 심각성, 뭐는 중요성하고 주제가 완성되겠지만 해결책이 붙으면 꼭 엔드가 붙죠. 뭐뭐에 대한 현상 또는 중요성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럼 이 글은 앞 현상만 실컷 얘기하고 뒤에다가 해결책을 쓰는 게 너무 생뚱맞습니까 혹시? 생뚱맞아서 그런 거죠. 왜 생뚱맞아요? 끝이 했고 했다.
계획된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비용이 줄 서서히 깨닫고 있다. 굉장히 큰 맥락이 이거죠. 발전이 경제 성장했다고 무조건 발전하는 게 아니야. 국민성이나 환경도 보존이 되어야지 그게 발전의 일을 볼 수 있어. 근데 많은 나라들이 이코노믹 크로스에만 집중하여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나니 너무도 그게 이제 부산으로 생긴 사회 해악적인 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슬슬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진정한 국가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가기 위해 경제 발전 말고도 환경적 변화, 환경적 보호까지도 이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흘러갔잖아. 자연스럽잖아. 이렇게 들으면. 아, 네. 맞죠? 성준아 왜 찔러봤어? 어. 아, 내 말을? 내 말을 생각하고? 잠 들었다고? 다시 말해주세요. 질문이 저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왜 해결책이 나오면 내 말 계속 듣고 싶다고? 뭐야 이거 라디오 오니? 잘 자요? 뭐 이거 해줄까? 수상사람 왜 그래? 갑자기 뭔 말을 듣고 싶어? 해줄게 원한다니. 하지 말라 갑자기 또? 괜찮아? 그래 괜찮은 거 같아. 왜? 은지 왜? 그렇게 했잖아. 사실 그거 뭐야? 예쁜 짓이야? 갸우뚱 거 아니고 뭐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거지. 다음이요. 네. 어. 저도 놓쳤어요. 그러니까 뒤에 갑자기 왜 저런 노력을 하고 인식을 하는지가 왜 나왔냐고. 맞지? 보통 국가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아, 우리가 발전하는 건 경제적 성장만이 척도인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환경 파괴 다 해가면서 경제적 부를 실천해 왔어.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의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 경제 발전만 하는 게 국가 발전은 아니었구나. 서스테이너블, 우리 환경도 지켜야 됐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뒤늦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게 뭔 잘못이야. 그치? 됐어 그러면? 생동 과정이 아니죠. 다음 제트기. 인간 없으면 안 돼. 다음 추종자. 내가 오늘 너의 리더, 네가 오늘 나의 리더. 네. 어디 여기요?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어바웃이 어바웃. 위에 있는 것도 어바웃. 오니치 콘서트에도 이것도 어바웃이고요. 네. 다음은 아니고요. 25. 저널리즘 아이들, 독립성 부족. 그맨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인포인 뉴스 오르네이션을 하는 데가 그들을 고용하는 맞아요. 거라고 맞아요. 근데 이진에서 그들이 고용되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현재 분사가 명사 앞에서 존재할 때는요. 자, ing하고선 상나 ing하고선 a를 쓰면 a 하는 명사라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a가 문장을 다시 만들 때 a가 주어야 되고 ving가 주어의 동사 형태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회사는 고용하는 주체가 맞잖아요. 이디면 회사가 고용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플로이는요. 이 말 뜻을 보세요. 이건 뭐뭐를 고용하답니다. 네. 맞죠? 이 의미를 가져가야 돼요. 네. 됐어요. 다음은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주의. 하지만 정부 개입이 없을 수가 없어요. 뚜둥. 뭐가요?
얘들아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선생님 빨리 가서 젠장 이러지 마시고 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 궁금한 건 다 누구나 질문 받는 거니까 일단 넘어갔다고 치더라도 선생님 정확하게 질문 못했어요. 질문하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다 그것만 쓸 거예요. 이거 질문 안 하면 시험 본다고 했어요. 자, 이거 화폐 가치 경기 침체 불안 때문에 액면 가치는 똑같으나 실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얘는 그래 논리적인 걸 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속각수용체에 등짝이 없어요. 손등에 많아요. 손가락이 겁나 많아요. 없어요. 창의성 IQ 지수는 보편성이 없다. 영역 특정적이다. 없어요. 역설 심리 수행 심리학 과학 대조되는 특성 없어요. 그다음 20, 25번 22, 20 이거 고객 환대 기업들 가격 맞추기 하지만 기업의 생리는 이윤 창출 균형을 맞추자 없어요? 다음 건물은 움직이지 살아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을 한다? 없어요? 수축라이트로 갈게요. 수축라이트 아직 복습 안 하지 않았나? 언어 감소. 드디어 지수가 감동했으면 이거 하나 하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네. 동원. 긴장하지 마, 천천히. 긴장 안 했어요. 썼어. 그 파트가 문sab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자리요. 아니요, 그 문제. 네. 이거요? 네. 네네. 변형 문제예요. 근데 걔는 오히려 근데 그 위에 들어가 있는 문맥상 스피커를 쓰라고 바꾸자고요? 네. 그 연결이 그게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왜 연결어로 윗문장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서스가 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자, 더스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앞문장이 뭐냐면 심지어 지네 나라 언어가 아직 온전한 애들조차도 야, 언어 엄청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느끼는 그 언어가 실제로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삼스레 느끼겠냐 이거지. 안 없어져도 중요성을 느껴. 따라서 없어지면 겁나 슬퍼.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니까. 자, 이런 느낌이면 더스가 되는 걸 알겠습니까? 더스 말고 다른 걸 쓸 게 있나요 혹시 그러면? 지수가 생각하기에? 그렇진 않죠. 맞아요. 뭐 역접도 아니고 예시도 아니니까 이건 뭐 괜찮습니다. 얘네들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앞에서 말했던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그걸 가지고 따라서 그런 중요한 언어 잃게 되면 매우 슬플 거예요. 되었고요. 두 번째 질문. 얘를 앞으로 보내면 안 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앞으로 보내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이 더스의 원인이 앞에 거야 되는데 볼까요? 언어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래요. 자의식의 상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열정의 기회를 걱정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문화를 잃어버리면 크게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랑 여기는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그죠? 같은 얘기니까. 그리고 뒤에가 후회한다라는 말을 한다. 후회한다라는 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언어가 멸종에 취하지 않은 할 또한 사실 생각합니다. 그때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문장 사이에서는 사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옆에 문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풀기가 미의 특별적인 문장이고 그 형용사로 쓰지 않고 부사로 쓰는 이유가 없어요. 자, 보통은요, 우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이 형용사가 앞에 오잖아요. 근데 and가 없다 뿐이지 형용사를 나란히 써서 둘 다 서로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위치하는 명사를 수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석을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보고 쓸 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 대신 부사를 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저 부사가 명사에게 직접 미치지 아니하고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오면 아니, 여보세요? 딕 왜 없습니까? 이거 스톱라이트. 이씨 긴장만 안 하고 실컷 보고 있다가 열심히 이러고 있다가 또 반장 넣어가지고 취향이 아주 고약해. 그럼 여기서는 딥 로스가 아니라 깊은 손실이 아니라 매우 문화적 손실이라는 거죠. 그럼 딥 로스는 뭐예요? 딥 로스. 만약에 딥 로스. 딥이면 로스를 붙이는 거랬잖아 내가. 딥 로스가 뭐예요? 밥 로스는 알겠는데 그 얘기를 알지. 딥 로스. 깊은 상실. 안 써요. 왜냐면 이 딥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를 쓸 때는 물리적 깊이에 대한 거로서 딥 로스라는 말을 아마 안 쓸 것 같은데요. 보자. 이런 콜로케이션이 있습니까? 이런 건 아니고 딥 로스, 깊은 상실감. 이건 센스에 붙어 있죠. 손실이 깊다란 말.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remendous 또는 immense loss라고 할 수 있는데 깊은 상실감. There is a deep loss for me, both personal, professionally. 웹수직 이건 뭐 전문이 아니라서 나에겐 깊은 상실감이 있어. deep loss, deep loss, deep 심각한 손실. 뭐 해석은 되죠. deep loss, deep loss, deep cultural loss. 깊은 문화적 상실감. 문화적 깊은 상실감. 그래요. 엄밀히 하면 이런 게 짓을 잘 보는구나. 둘 다 아예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뭐 이게 아예 안 된다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깊고 문화적인 상실감이라고 말을 하도 그렇죠. 이 문제는 실제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필자의 의도는 그런 거죠. 매우 문화적인 손실이다. 손실 중에서도 왜 언어는 문화의 일부니까 언어가 손실된다는 건 문화적 손실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매우 문화적인 손실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다음이요. 녹색 소비. 뭐가 모르겠다고? 문법적으로요? 네. 왜냐하면 whatever가 두 가지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whatever 말고 그 이전에 what 있잖아요. what 가지고 이미 우리 지원이 알고 있다? 볼래요? what은요 그냥도 쓰이죠. 이 자체가 명사일 경우가 있고 what은 이게 형용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what 뒤에 그냥 바로 명사니까 주어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what이
이 what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형태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뭡니까? 이 자체가 된다면 무엇이 또는 무엇을 주어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죠. 앞에가 주어가 되면 동사하는지가 될 거예요. 근데 what이 형용사로 쓰인다면 필연적으로 뒤에 명사를 일단 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 명사가 붙은 얘가 통째로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다시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구조는 똑같네요. 대신 명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럼 해석이 뭐냐? 무슨이 되죠. 무슨 명사가 이렇게 쓰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주어가 아니라면 무슨 명사를이 되겠죠. 그 뒤에 주어가 있으면 주어가 부의하는지가 될 거예요. 여기서 말뜻만 바뀌는 거는 사실은요. 이제 예제를 들어봐요. 이걸 쓰면요. what bothers you라고 써볼까요? 그럼 이건 뜻이 뭐예요?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지죠. what이 주어 역할을 했고 그래서 뒤에 주어는 없죠. 목적어 나왔고요. 근데 what you bother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네가 주어가 따로 있으니까 무엇이 되겠죠. 목적어로 빠져서 괴롭히는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지게는 거 같지? 얘는 안 돼. 지금 여기 이해 가요? 좋아요. 그럼 이제 밑으로 가서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일 때를 볼까요? what talents 어떤 재능, 무슨 재능이 keeps you going for it 그것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지 괜찮죠? 그럼 지금 what talent가 통째로 주어 역할을 한 겁니다. 목적으로 바꿔볼게요. What talent you have for it. 네가 그것을 위해서 무슨 재능을 갖고 있는지가 맞죠. 이때 목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 what이 갖는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주어일 때와 아닐 때 기능을 알겠습니까? 여기다 이제 ever만 붙이면 끝나요. 여기다 내가 ever를 붙여볼게요. ever를 넣는 순간 whatever bothers you입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말이 뒤집혀요. 이렇게 하면 너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든지가 돼요. ever가 붙으면 든지라고 말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든지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ever를 붙이면 네가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든지가 되겠죠. 됐어요? 안 써도 되겠죠? 내려갈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 내가 ever를 붙이면 whatever talent keeps you going for it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그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하는 무슨 재능이 든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의미 돼요? 됐죠? 마지막 거는 지원이가 이제 해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맞아. 이해갔나요? 그럼 이제 실제 지문에 적용시켜 볼게요. 자, whatever 명사, 주어, 동사예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해 볼래 그냥? whatever be equal, be already own까지만 해석해 볼래? 맞아요. 잘했죠. 이해갔고요. whatever가 여기 또 나오나요? 여기에 아니면 다른데요? 찾아야 되는데. 이거 있네. 이거 아니? 맞죠? 이거 해보세요. 좋아요. 자, 차이가 뭡니까? 앞에 거는 whatever 명사가 문장 성분 뭐였습니까? whatever be equal, you already own 이었습니다. 목적어죠. 왜냐면 you already own 가지고 있다의 목적어가 앞에 간 거니까. 얘는 이 자체가 문장 성분이 뭐예요? 이 안에서 역할이? 맞죠. 주어죠.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됐어요?
안 뛴대. 그게 아까 왜 자동으로 뛰게 만들었어? 어미라서 뭐라고? 시험이거든요. 빨리 말해 뭐라고? 어미라서 뛰면 안 돼. 어미라서? 그 아빠면 뛰는 거야? 세상에. 놀라워라. 어미 와. 어미 원래 붙는 거라고? 아, 지일 때 뛰는 건 기간을 약간 요즘에 도착한 다. 지 3시간 되는 아 그때만 뛰? 이거 지금 한 번째 경기를 넣은 생각. 아 그럼 부사가 된다. 부사구나. 부사할 때만 그렇게 쓰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 나는. 명사할 때는 붙여 쓰는 거고 거치기라고 할 때 인지 아닌지 할 때는. 근데 지로 끝나는 게 두 동력밖에 없어 진짜 그럼 보면 지금 그렇지. 뭐 인지 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와 뭐뭐한 이유로잖아 사실 그 하는지 할 때. 이제 기간 맞지? 그러니까 신스일 때는 뛰고 아니면 붙인다. 알겠니? 고마워. 역시 민지가 민지. 다음 엽색소 됐고 이거 수능하는 거 무의식적인 수능. 다음 정부하실 때 고소득 직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실 뒤에 처박혀서 데이터 입력이나 있어 공장 노동자. 네, 효순 씨. 처음에 예언자님 어, 그 이렇게 정보 처리하는 게 음, 고소득 직종이라고 예상했지만 어, 알고 보니까 그냥 공장 노동자처럼 일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건 마치 산업혁명 때도 그러지 않았겠냐? 생각해보면 뭐라고 그랬겠어? 야, 증기가에 발명되면 일은 다 기계가 할 거라서 사람들은 옆에서 관리 감독만 하는 엄청난 뭔가 인텔리하고 보스 직종이 생길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계도 들고 사람도 들고 도는 거죠. 마치 그런 느낌이 이제 똑같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고소득 직종 성공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실망, 네, 맞아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직종이 사실은 단순 공장 노동자 같은 일이었고 급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네. 이걸 읽고 콩공 아이들이 혹시나 이렇게 자녀 디스커리지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콩공을 가면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죠.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서머버스가 되는 거죠. more productive가 뭐 말입니까? 더 돈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요. 생산적인 게. 여러분들입니다. 이거 지역학의 문제. 예레미야 뭐라고요? 오늘 몇 자리 해야 되지? 6장 52절. 네, 6시 52절. 예레미야 6장 52절이 뭐라고? Do you have a demand? No? Feel free to tell me whatever you want. No? Not at all? Okay. 다음 거 성체동물 엄마 이거 약간 좀 어렵죠? 네. 맞아 어렵지 어려워. 뭐가 어려운 거야? 닭 먼저 달걀 먼저 어려운 거야? 그세 번째 서치 이펙트 예. 그러한 영향이라는 게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예예. 그리고 적응성을 가진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서치 이펙트. 알겠습니다. 맞아. 이거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앞반 뒷반을 좀 다르게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이 문장 삽입의
이거 문장 쓴 얘기했었나? 역접이 왜 뒤에 나오냐 했는데 처음에 아마 요 수열반은 앞에 부분에 이게 유전적 속성을 얘기했었고, 유전적 속성이 앞에 나오는 거고, 이게 적응성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조정되는이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효과가 조정이 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상태에서는 조정이 안 돼. 왜냐하면 후천적 환경이랑 선천적 환경이 똑같기 때문이야. 근데 역적으로 하지만 해놓고 이 교차로 길러진 경우에는 후천적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아마 이해를 시켰을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충 들었습니다. 지원이한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이제 복습을 안 하셨군요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적응성을 가질 것이다. 적응성. 범위와 유사한 환경을 경험할 때 적응성을 갖게 된다. 이 말이요 밑에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이걸 이렇게 받아야 될까? 밑에 문장을 보면 엄마가 애를 잘 돌보지 않아. 그럼 이런 분은 사실은 스트레스 반응성이 높기 마련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애를 내가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긴 겁니까? 닭이 먼저 닭이 먼저냐? 아니면 이미 얘가 자기네 엄마한테 똑같이 이런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성이 높은 거냐? 전자야 후자야? 후자죠, 그렇죠? 후자예요. 그렇게 이미 본인이 갖고 태어나기를 이 상태를 갖고 태어났어. 그 말은 이런 보호를 받았다는 반증이고 그래서 얘는 똑같이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로 애도 태어나면 똑같이 자기처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걸 이제 적응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만약 이 문장의 뒷받침 문장을 가져가면 이 적응성이라고 한다는 건 그냥 일관성이라고 해야 되나? 조정하다. 조정하다. 내가 조정하다. 이건 아마 여기서는 변화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좀 번복을 하는데 이건 적응한다는 건 그거에 맞춰서 일관되게 공식화된다. 유전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이 얘기를 좀 번복할게요. 왜냐하면 그런 거지. 우리 자연선택설에서도요. 기린이 있는데 키가 큰 목이 긴 기린은 그만큼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잖아요. 적응한다는 것은 진화가 그 방향으로 고정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제 말의 의미를? 그러니까 적응 곧 변화가 아니라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 똑같잖아요. 이런 유전적 영향은 적응성이 있다. 즉 그렇게 고정된다. 따라서 이 원칙이 똑같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까지는 다 유전적인 적응성 내지는 일관성 또는 그 대물림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어댑티브가 가변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체인저블 따위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픽스는 되겠죠. 오히려 고정된다 이런 말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환경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 비슷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깔린 이유가 있죠. 뒤에서 뭘 바꿀 거니까? 환경을 바꿀 거니까. 그러니까 전제는 유전적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유사한 경우에만 그것이 적응, 보존된다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건 지속된다랑 같은 거야. 자, 이거 확실합니다. 이제 갈게요. 지속되는 겁니다. 변치 않는 걸 얘기하는 거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뒷받침 문장 나오고 이제야 역적이 가는 거죠. 이게 딱 말이 맞네요. 그럼 이제 해결된 건가요? 네, 하십시오. 이것도 맞아. 이거는 맞죠. 이거는 어휘를 바꿔야 되는데 어디서 이건 맞아요. 이건 조정이 맞잖아요. 왜 조정이? 조정이며 변화 맞잖아요. 얘는 유전에 반하는 거잖아요. 유전에 반하여 조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이라는 건 그렇잖아. 선천적 기질로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를 바꿨다고 얘의 스트레스 반응성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건 선천성에 대한 반한 조정과 변화가 맞죠. 이해 갔어요? 네. 좋습니다. 응? 해? 뭔데?
왜 수줍어해요? 어미의 돌봄이 어. 유전적인 거예요. 네, 유전적이기도 하고 어미의 돌봄이요? 아,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애를 잘 못 돌보는 게 태어날 때부터 그게 갖고 태어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유전인 거예요? 자, 태초에 여기 나온 대로 읽어요.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 반응성이랑 엄마가 돌보는 거 둘 다 유전인 거예요. 스트레스 반응성도 엄마한테 물려받는 거고요. 애 돌보는 것도 물려받는 거고요. 이 둘 관계는 안 돌볼수록 스트레스 반응성이 높아요. 다시 주나. 자,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근데 이게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이 엄마도 엄마가 있었겠죠. 근데 내가 엄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위에 있던 엄마를 할게요. 자, 이 엄마가 애를 잘 안 돌봐. 여기서 시작할게요. 왜 안 돌보는 데까지 말하면 빅뱅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된다고 쳐. 아니 얘네 엄마 얘기 또 해야 되잖아. 그럼 걔네 엄마가 왜 그러는데 또 걔네 엄마 얘기해야 돼. 그럼 자꾸 이제 엄마 얘기 많이 하면 이제 안 돼. 그러면 욕하는 줄 알아. 엄마 더 가야 돼? 자, 어떤 엄마가 있어. 빅뱅 엄마야. 빅뱅 엄마 있어. 자, 빅뱅 엄마. 태초의 엄마야. 더 이상 엄마 없어. 어디 가서 묻지 마. 그럼 얘 욕하는 거야. 엄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빅뱅 엄마가 애를 잘 안 돌봤어. 그럼 이 아줌마는 이미 사실은 애를 잘 안 돌본과 동시에 스트레스 반응성이 높은 상태야. 왜 그러냐 묻지 마. 빅뱅 엄마야. 이 상태야. 자, 이제 애를 낳았어. 애 생김. 자, 애가 크면 애가 뭐가 되게? 애가 크면 얘 역시 스트레스 반응성이 높아. 엄마한테 물려받았거든. 또 얘도 엄마한테 보고 배운 대로 유전에 그 코드가 들어가서 자기 애를 잘 안 돌봐.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어. 그러면 어미의 돌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어미의 돌봄이면 후천적으로 아니요. 갈면 어미의 돌봄이라는 게 내가 돌봄의 대상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돌보고 안 돌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애를 잘 돌보냐 안 돌보냐예요. 이해했죠? 우리 엄마가 나를 그거는 후천적인 거죠. 여러분이 거기서 착각이었군요. 자, 다시 정리 써놓으세요. 머터널 케어라고 하는 건 우리 엄마가 나를 돌봐줬니 안 돌봐줬니가 아니라 내가 엄마로서 내 자식을 돌보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를 돌봐주는 게 유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 유전을 얘기하지 내 유전을 왜 얘기해 그러면? 이제 계속 무한 루프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무한 루프인데 여기서 브레이크 걸 수 있어요.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게 뭐냐면 엄마 다른 아줌마한테 양육되면 그 아줌마 따라가. 그 아줌마 따라가요. 근데 그 아줌마를 따라가는 게 다 따라갔냐? 스트레스 반응성 따라갔죠. 스트레스 반응성 따라갔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미 요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줌마한테 배운 걸 다 따라가는 겁니다. 스트레스 반응성 따라가는 거고 양육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야 이렇게 따지면 이게 반유전 반후천 맞겠지? 그지? 나는 왠지 더 후천 같아 보이긴 하겠지. 왜냐면 바꾸면 다 바뀌잖아.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을 하지? 별로야. 별로래요. 세어보니 별로인데 겁니다. 자, 우리 나무 영화 이글 읽고 난 눈물을 흘렸다고? 아니면 사망 시간을 알고 싶다. 아직까지 생존하신지 궁금하다. 이거 생존하신 거 아닙니까? 아, 왜 살아있으면 몇 살입니까?
이거 성경 속의 운이군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인 생일이 4월달이다. 본인 생일이 23일이다. 뭐 다 소리를 줘. 집에 나보다 많다. 아니요. 야, 세상 쉽게 살아 임마. 뭐 어렵게 살아. 등장 밑에만 봐. 저기 디벌티브 있잖아요. 아. 저도요. 리스트가 원형 써. 뭐라고? 이거 이 써야 돼요. 당연히 써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원형을 적어놓고 맥락상 시제나 수시가 이거는 미안하진 않은데 진짜. 왜냐하면 내가 밑줄을 거놓고서는 바로 꺼내는 식으로 단축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도 안 미안해. 미안해. 무서워. 민지는 무서워. 민지 많이 무서워. 그럼 끝인데.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그럼 아까 지원 추가를 못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분들 혹시 있으면 저한테 개인 투표 해주세요. 당연하죠. 그제 그 문제가 있었군요. 옵티마이징과 어프로프리이트요? 최적이라는 그럼 봐요. 단백질을 하루에 극대화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최적은 무조건 플러스고요. 극대화는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정말요. 4번이요? 똑같은지 맥시마이즈요? 고객만 이걸 최대화를 이력적으로 이러시군요. 극대화를 이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둘 다 말이 돼요. 그럼요. 시작과는 그런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고 저는 극대화하기는 되는데 아, 3점 안 한다. 중요한 거. 중요하니까 3점 아니야? 3점 중에서 쉽네. 뒤에는 근데요. 이해가 잘 안 가. 인간 그런데도 이해가 잘 안 가. 주제야. 있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때 고려해야 돼. 이게 맞장난인데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극대화한다는 건 최대한 키운다는 것이죠. 단 회사의 이윤을 남기면서 극대화한다는 말이 괜찮아요. 그치? 회사의 이윤을 남기는 선에서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이 곧 최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극대화와 최적화가 아예 다른 말은 아니고 이윤을 남기며 극대화합니다를 한 단어로 바꾸면 최적화란 말이에요. 이해했어? 그렇게 우리 이해하고 가자. 무조건 포도. 어느 새로운 상황에 반응해서 진화하는 어느 결혼한다. 이거는 섹스의 언어를 쓰면 안 되죠. 이건 주제를 갈 수가 없는데 섹스는 예시로 나왔을 뿐이에요. 일반 이거는 이제 섹스는 예시 우리가 그 주제를 말할 때 예시 속에 있는 명사를 가지고 섹스가 나오고 언어의 발달 속도가 변하는 것보다 빨라서 조금만 시기의 차이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휘를 이해할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섹스였잖아요. 그 말은 인정 동의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찾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희가 1, 2번 중에 고민했으면 2번은 무조건 쉽게 얻었거든.
준수형한테 노래 추천해서 책에서 앞쪽에서 네, 얘기한 거 듣고 그래서 이건 일반화돼 있어요. 언어가 바뀌는 게. 근데 이게 좀 어색하긴 해요. 언어가 바뀌니까. 언어가 화제가 빨리 금방 나와서 무슨 정말 지역을 해석을 하셨고요. 로마지요. 저는 그것들이 다시 다이어요. 아 근데 그걸 모르는데 나도 주제가 나도 그거 진짜 못 들었어. 언어가 빨리 바뀌니까 1주 때도 언어가 무슨 그런 거야. 언어 바뀌는 게 아니면 언어 바뀌는 거야. 아 시험 뭘 읽어준 거야? 그 내가 정리해 준 거에 뭐라고 써 있어? 아, 그치, 그 제목이 있어. 맞아. 훈련의 이익이야? 그거야? 발생과 생은 뭐야? 생명? 새로 생긴 거야. 생성이야? 재생. 재생. 그치, 이거 재생이지. 아, 생산. 아 이름 말하는 중고생이다.